자녀가 성공한다. 하루하루 변해가는 미국의 교육 시스템과 문화에 대해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다양한 분야의 교육 전문 상담가에서 현 공립학교의 선생님들까지 우리 자녀 교육에 관한 모든 궁금한 점을 하나하나 다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네, 수요일 교육 플러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 청취자분들 또 자녀분들의 어떤 정신 마음을 좀 살펴봐 주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인 것 같은데요. LA 카운티 정신건강국에서 도움 말씀 주시겠고요. 오늘 김다나 프로모터님, 최영화 프로모터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무래도 연말 되면 좀 더 바쁘실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계절에는 더 상담이 많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어떨까요? 네, 맞습니다. 연말에 들어서요. 네. 모두가 행복할 것 같고 크리스마스만 기다리는 것 같지만 의외로 그런 시간에 또 외로움을 더 느끼고 네. 또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네. 그래서 계절성 우울증, 뭐 홀리데이 블루즈라고 예. 저희가 얘기를 하듯이 그쵸. 그런 우울증들도 찾아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이제 우울증인데 네. 한국 분들 중에는 이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게 특별히 한국 분들이 더 그러신가요? 아무래도 한국 분들이 조금 그런 경향이 예.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는 좀 이렇게 감정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과 나의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나누는 거에 있어서 좀 소극적이고요. 그렇죠. 네, 쑥스럽고 그리고 쑥스럽고 하면 안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또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도 네. 그게 내가 스스로 참고 견뎌서 그냥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해결이 되는 걸로 많이들 생각을 하시거든요. 네. 근데 모든 병이 다 마찬가지지만 가만히 내버려 뒀는데도 저절로 치유되는 병은 사실은 없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흔히 하는 오해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마음의 병은 그냥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낫는다 그쵸, 이렇게 그쵸. 생각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네. 근데 그게 드러나지만 않을 뿐이지 우리 네. 마음속에 내재돼 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그런 것들이 이제 갑자기 나왔을 나오는 거죠. 때 예. 그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시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네. 나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좀 돌아보시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평소에도요. 평소에도. 네. 근데 우리는 늘 어느 정도 사회적인 미소를 장착하고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겉으로 봐서는 참 행복해 보이고 그렇죠. 너무 네. 유쾌해 보이고 다 좋아 보이지만 그 안에는 반대로 다 그 안에는 양가 감정이 있을 수 있다는 누구나 거죠. 다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힘들고 네. 어렵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견디면서 살아가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아나운서님께 네. 요즘 좀 어떠세요? 오늘 기분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네. 괜찮아요. 그렇게 좋아요. 이렇게 네.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근데 외국 분들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그죠. 하와이유 하면은 네, fine, thank you. 그러고 그냥 좋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네. 나쁘다고 그래서- 하는 분은 좀 못 본 것 같아요. 진짜 사실은 친하지 않으면. 그게 아닌데. 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운 가족 간에도 네. 우리 아이들 마찬가지고 남편과도 나의 감정, 나의 심리 상태, 나의 네. 정서적인 상태에 대해서는 예. 잘 얘기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그렇게 가장 가까운 사람과도 그런 예. 대화를 나누지 않는데 그런 대화를 나눌 공간이 부족한 거죠. 네. 그렇다 보면 이제 뭐 불안이나 우울이나 다른 정신적인 어려움들을 네. 겪을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게 갑자기 나타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부모님들 중에는 지금 갱년기를 겪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네. 그때 갑자기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이제 되는 나를 좀 생각하게 되고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쟤는 아무런 것도 없었는데 왜 갑자기 저러지? 뭐 이런 생각도 들 때도 있고 근데 평소에 이런 감정이나 이런 걸 좀 표현을 하고 사는 것도 중요하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렇다면은 정상적인 슬픔이 또 있을 테고 우울증이 있잖아요. 요 차이도 좀 있는지요? 맞아요. 슬픔이나 우울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겪을 수 있는 감정이잖아요. 네. 근데 뭐 누군가가 돌아가셨다든가 아니면은 사랑하는 사람하고 헤어졌다든가 그쵸. 네. 이러면 굉장히 슬픈 감정이 나서 네. 하루 종일 울게 되고 하루 종일 생각하게 되고 침울하게 되고 이렇게 기분이 네. 저조한 기분을 그쵸. 계속 갖게 되는데요. 네. 이것이 한 2, 3일 정도 지나거나 며칠 지나면 조금 다시 회복이 됩니다. 네네. 이런 거는 일반적인 슬픔이라고 할 수 있고 이거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정상적인 반응이고요. 원인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명확히 좀 알 그렇죠. 수 있는 만약 네, 누가 네. 이별했다든지 네, 그런 네. 뭐 있잖아요. 내가, 네. 맞아. 그 사람이 보고 싶고 막 네. 그래서 눈물이 나오고 아. 뭐 그 사람이랑 했던 어떤 그 추억들 같은 거 그렇죠. 생각하면서 그럼요. 슬픔이 되고 그런데 네. 아. 이런 우울한 증상들이 네. 계속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계속 슬프고 누워있게 되고 누군가가 나를 막 침대 밑에서 꾹 이렇게 끌어내리는 것 같고 네. 또 어둠 속에 갇혀있는 것 같고 무기력하고 의욕도 안 생기고 네. 심지어 어머니들 같은 예. 경우는 아이들 밥도 차려주기 싫고 그러니까요. 막 소파에만 누워있고 싶고 막 이런 감정이 계속 지속된다 그러면 네. 그는 우울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지도 않고 계속 그렇게 네. 계속 내려가시는 건가요? 그렇죠. 제 친구 같은 경우도 네. 언니 우울해, 나 어떡해, 너 너무 슬퍼. 그래서 며칠 있다 또 전화하면 네. 나 괜찮아. 이렇게 이거는 우울증이라고 할 수 없고요. 그래요? 올라갔다 네. 내려갔다 괜찮나요? 네, 조금 그래도 나은가요? 네, 네. 조금 고조되지 회복할 않고 가능성 있고. 네, 네. 회복하고 있는 거고 아. 하지만 2주 후에도 내가 전화를 했다. 근데 계속 울고 있어요. 그러면 네. 그건 조금 우울증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거는 일단은 어떤 원인도 좀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런 우울증들은 왜 생길까? 네. 원인들이 좀 다양하겠죠, 각자 네, 다르겠죠. 맞습니다. 원인들이 다양한데요. 아직 뭐 때문에 명확하게 이것 때문에 우울증이 생긴다 네. 이런 거는 명확하지는 않지만 네. 어떤 관련된 어떤 다양한 원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물론 어떤 유전적인 거 있을 수 있고요. 이게 또 우리가 일상을 생활하면서 겪는 어떤 스트레스라던가 네. 환경적인 요인도 당연히 있을 수 있고요. 네. 우리가 코비드 블루도 있었잖아요. 그쵸. 코비드 상황에 있으면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누구나 불안해지고 우울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불안이랑 우울은 또 같이 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불안해져서 우울해지고 또 우울해지면서 또 불안해지고 아. 이런 감정들이 함께 이렇게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계속 경우들이 돌고 도는 많거든요. 상황이네요. 같이 꼬리에 꼬리를 네. 물면서 그렇기 때문에 힘든 증상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뭐 환경적인 요인도 있을 수 있고요.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네. 아동기에 어떤 폭력적인 상황을 경험을 했다던가 이런 것들이 트라우마가 돼서 이런 우울증 경험하는 아이들도 많아요. 네. 그러니까 가정폭력이라던가 아니면 성폭력이라던가 아니면 불링이라던가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불안해지고 또 우울을 경험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네. 우리가 이제 흔히 우울 이러면은 마음의 병이다 이렇게 예.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게 뇌의 질환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호르몬의 밸런스라든가 신경 전달 물질의 밸런스가 깨지면서 오는 뇌의 질환이라는 거죠. 네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게 의지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이게 마음을 강하게 먹는다 그래서 저절로 낫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린 것도 그 이유입니다. 네. 그래서 이 호르몬의 밸런스나 신경 전달 물질의 어떤 균형을 잘 맞춰주면 잘 치료될 수 있는 또 병이거든요. 네네. 근데 모든 병이 그렇지만 네. 초기에 잘 대응을 하셔야지만 짧은 기간 안에 더 잘 회복되실 수 있어요. 네. 근데 병을 방치하시다 보면 네. 더 심각한 다양한 증세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게 되고 네.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치료 기간도 더 길어지고 약도 더 센 거 드셔야 될 수도 있고 또 회복도 좀 더디고 뭐 그러실 수 있거든요. 네, 네. 흔히 저희가 하는 말로 예. 아프고 힘들었던 기간만큼 또 회복하고 치료하는데도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네. 만약에 내가 이거를 한 5년을 참았어요. 그러면 5년 걸린다는 거고 10년을 참고 그랬다면 10년을 이제 네, 이렇게 걸리는 거군요. 걸린다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모든 병이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요. 초기에 네. 잘 케어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프시기 전에 미리미리 예방하시는 거 네. 그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아요. 미리미리 예방하려면은 평소 네. 때 자꾸 감정을 얘기하고 이런 게 중요하다 그렇죠. 말씀이세요. 감정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자기 감정에 대해서도 자기가 인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와 같이 이런 예방 교육을 받으시는 것도 너무너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미리 본인이 알고 있으면 조금 자신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할지 내가 이 불안을 어떻게 다스릴지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예방 교육을 받는 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호르몬 때문에 그렇다는 게 네. 맞는 말씀인 게 네. 이제 갱년기 때는 그 호르몬의 이제 네. 불균형이 오면서 누구나 다 겪게 되고 그런 것 같고 아이들도 사실은 그 사춘기 때라서 맞아요. 좀 더 그런가요? 맞습니다. 사춘기 때 갑자기 우울증이 오고 이런 아이들도 있는데 예. 증상이라 그러면은 또 어떤 게 있을지 이게 또 궁금한데요. 저희가 잠시 광고 듣고 와서 증상을 비롯해서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도움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가 알아야 자녀가 성공한다. 하루하루 변해가는 미국의 교육 시스템과 문화에 대해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다양한 분야의 교육 전문 상담가에서 현 공립학교의 선생님들까지 우리 자녀 교육에 관한 모든 궁금한 점을 하나하나 다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교육플러스 수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이 겨울철에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의 마음을 좀 점검해보고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LA카운티 정신건강국에서 도움 말씀 주시는데요. 겨울철 우울증과 관련해서 김다나, 최영화 프로모터님 두 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우울장애의 주요 증상들이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아나운서님도 우울하면 네. 어떤 것 같으세요? 증상이 좀. 우울하면 네.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네. 얼마 전까지는 제 성격도 좀 그렇고 다른 분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우울과는 좀 멀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갱년기가 되니까 갑자기 오더라고요. 와, 근데 이 증상이 제가 막 인터넷 보고 이랬을 때 아, 그렇구나 했던 증상들이 그대로 저한테 나타나니까 그냥 갑자기 눈물도 나고요. 맞아요. 화도 났다가 갑자기 또 기분이 또 좋아지기도 해요. 저처럼. 네, 맞아요. 그리고 막 서러운 것도 그동안에 억울했던 것도 막 생각나고. 맞아요. 네. 근데 우울한 기분에선 저는 눈물이 자꾸 나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런 걸 바로 지속적인 슬픔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몸이 건조해져요. 모든 삶에 있어서 내가 왜 살았지, 뭐 때문에 살았지 이렇게 생각하게 그래요. 되고 네. 그리고 감각이 없어져요. 뭐 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뭐 만지고 싶은 생각도 없고 왜 그런 거 있잖아. 뭐 봐도 예쁘지도 않아. 아, 내가 좋아하던 것도. 그렇더라니까요. 흥미도 상실하게 되고 그래요. 네. 더 중요한 거는 수면 장애. 아니면 불면증이 또 식욕 예. 문제. 그러니까 수면도 어떤 분들은 굉장히 많이 자요. 3일, 4일 정도 이렇게 네. 지날도록 자고 또 어떤 분은 아예 못 주무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러니까 극과 극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식욕도 아주 안 드시던지 아니면 굉장히 많이 드세요. 그래서 많이 내가 배고파서 먹는 게 아닌데 네. 계속 먹는 게 땡기는 거예요. 그럼 이게 또 살로 막 가죠. 그렇죠. 또 악순환이 그러면 또 짜증나고. 네, 그렇죠. 네. 오. 그리고 더 힘든 거는 뭐냐면 내가 이렇게 살 바엔 뭐 하겠어? 자살하고 싶은 생각? 이게 가장 우울증 증상 중에서 네. 가장 무서운 증상이기도 하고 그게 이제 많이 진척이 됐을 때 그렇죠. 그런 게 굉장히 온다는 거죠. 이제 예. 우울증이 많이 진행이 증상이 됐을 많이 때. 진행돼서 이런 무기력감, 또 식욕 부진, 뭐 아니면은 의미 없는 생활들 이런 것들이 2주 이상 지속되면서 네. 자살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게 우울 장애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또 이제 어떤 분들은요,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 같은 경우도 네. 그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청소년 같은 경우는 우울증이 조금 더 틀리긴 해요. 네. 가면 우울증이라 그래서 우울증이 이렇게 안 보여요. 네. 네, 청소년 같은 경우 지금 어머니들께서 들으실 때, 네. 우리 아이는 되게 즐거운 것 같고 우울하지 않은 것 같은데, 뭐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죠? 근데 오히려 청소년들은 짜증을 많이 내요. 그리고 신체적인 증상들이 되게 많이 나타나죠. 네. 예를 들면 뭐 머리가 아프다든가 두통이 온다든가 아니면 복통이 온다든가 네. 학교 가기 싫어진다든가 학습에 이런 증상도 있고요. 네, 무기력함을 느낀다든가 이러면서 네. 어머 얘가 ADHD 아니야? 뭐 이렇게 집중을 잘 못하니까 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깊숙한 곳에 아동, 청소년 우울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또 ADHD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깊이 보면은 그런 우울이 있군요. 또. 네. 우리 네. 어머니들도 갱년기 우울증이 있지만 우리 청소년들도 가면 우울성이라 그래서 겉으로 드러내진 않지만 속으로 이렇게 우울한 기분들이 있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뭐 성적 문제나 이런 것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대인 관계도 그렇죠. 있고 아이들의 맞습니다. 어떤 요인은 조금 또 어른과 다르지 않을까. 맞아요. 그런 게 있을 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나이 때 그 청소년기 어떤 사춘기의 변화라든가 네. 그리고 성적의 어떤 그렇죠. 이슈 같은 것들 그리고 그 감정들이 충동적으로 막 되거든요. 그러니까 충동적이니까 이 아이가 그냥 우울한 것 같이 안 보이는데요. 사실은 우울해서 충동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네. 이 아이들이 짜증을 많이 내고 예. 갑자기 얘가 화를 많이 내. 그리고 막 그 식욕을 너무 많이 먹어. 너무 많이 잠을 자. 네. 이러면 약간 얘가 뭔가 뭐 때문에 우울한 거 아닌가? 주변 환경도 살펴보시고 친구 관계도 좀 알아보시고 이렇게 해주시는 부모님의
때문에 세심한 주의가 좀 필요한 시기라고 합니다. 청소년 우울증 같은 경우에는 또 그냥 사춘기인가 봐 이러면서 이렇게 슬쩍 했다가 지나갈 수 있는데 그렇죠. 그냥 두기에는 이게 또 어른까지 갈 수 있는 건가요? 계속해서? 그렇죠. 성인기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대화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평소에 늘 네, 우리가 네. 형식적으로 하는 대화 말고요. 네. 밥 먹었어? 뭐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잘 놀았지? 뭐 선생님한테 안 혼났지? 뭐 이런 얘기들만 저희가 주로 하잖아요. 예. 그런 얘기 말고 오픈엔디드 퀘션을 많이 하라고 네. 그러거든요. 아이의 속마음을 좀 이끌어낼 수 있는 대화들. 네. 좀 그런 대화들을 가정에서 많이 나누시면 아이들의 정신 건강을 좀 우리가 케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아이러니한 게 부모님들은 대부분 자기 아이는 아니라고 생각을 맞아요. 많이 하시거든요. 무슨 이유에? 대부분 왜 우울하지? 네, 막 이러면서. 대부분 그렇게 잘해주는데? 생각하시고 그러니까요. 네. 감사한 줄 모른다. 요즘 애들은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배가 불렀어. 막 네. 이러잖아요. 근데 청소년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거의 4명에 1명은 지금 우울하고 불안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상당히 정신적인 어려움들을 우리 아이들이 많이 겪고 있습니다. 실제로. 네. 재미없고 지루해서 네. 아이들이 이제 커팅 같은 거 하기도 하고 네. 예, 예. 극단적인 선택을 막 하는 그렇죠. 경우도 있고 있죠. 예. 또 약물에 손대는 아이들도 그렇죠. 있는 그렇죠. 거고 그렇죠. 이게 네. 어떻게 보면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네. 그 우울에 뭔가 네. 원인이 있다는 그렇죠. 것도 네. 아시는 네. 게 중요하겠구나. 그게 네. 우울증이라는 증상인 거를 어머니들이 묵과하시면 안 된다는 거. 네, 네. 뭔가 이런 증상들이 있을 때는 한 번쯤 혹시 네. 그럴 수도 있으니 대화를 네. 좀 계속하면서 네. 조금 이따 저희가 마지막쯤에는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네. 가장 좋은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어른이든 아이들이든 네. 그때 좀 자세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요즘에 이제 또 연말로 가고 이러다 보니까 홀리데이 시즌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때는 또 다른 이름으로 또 있어요. 블루. 네, 홀리데이 블루즈라고 네.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연말연시 뭐 증후군, 네. 우울증 뭐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세요. 네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 땡스기빙이 되고 감사한 일 떠오르고 뭐 크리스마스와 연인과 함께 행복한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 뭐 이런 네. 것들 생각을 하지만 네. 또 의외로 혼자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계시죠. 예. 그리고 뭐 비슷한 어떤 시기에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 보냈다던가 어떤 이별의 아픔이 있다던가 상처가 있다던가 이런 분들도 네, 있으실 수 있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연말연시가 꼭 모두에게 행복한 것만은 아니다. 모두가 행복해 보이고 캐롤이 나오고 막 그런데 왜 나만 혼자이지? 이런 외로움을 더 느끼시면서 네. 또 우울을 느끼시는 분들이 아. 또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네. 이게 실제로 이게 병명으로 돼 있어요. 홀리데이 홀리데이 블루즈라고. 블루라고. 네, 그래서 네. 진단명이 있을 정도로 네. 굉장히 흔하고요. 네. 많은 분들이 실제로 경험하고 계신 예. 우울의 종류입니다. 요 증상도 그럼 비슷한가요? 일반적인 우울과 좀 비슷해요? 아니면 요때만 지나면 또 괜찮아지시는 건가요? 네, 요때만 조금 지나면 괜찮아지시는 분도 계시고요. 네. 그게 지속적으로 계속되면 좀 전문가의 상담을 좀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네. 보통 이제 우울 증상은 좀 비슷해요. 홀리데이. 네, 거의 아. 비슷한 증상들이 네. 나타납니다. 네. 근데 그래서 주의점이 너는 약속 없어? 왜 너는 혼자 있어? 이런 질문들 그렇구나. 안 물어보시는 게 좋고요. 네. 뭐 너는 결혼은 언제 할 거야? 뭐 이런 거 있죠. 절대 네, 그렇군요. 근데 네. 그럼 홀리데이 블루에 도움이 되는 방법이 좀 따로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홀리데이 블루 증상에 네, 있어서는. 사실 네. 이게 이제 우리 홀리데이 블루가 생기는 원인도 조금 보면은요. 네. 우리가 그 드라마에서 보면 우리 크리스마스다, 땡스기빙이다 그러면 막 화려한 불빛 그리고 어떤 사람이 선물 주고 막 이런 어떠한 굉장히 현실적인 기대를 하긴 하지만 네. 나한테도 그런 기대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선 기대하죠. 그런, 네. 기대하잖아요. 드라마 그런- 속에 있는 일이 네, 나한테도. 나한테도 네. 벌어질 것 같은 느낌 네. 이런 것들을 기대했는데 그게 되지 않았을 때 실망감. 그 비현실적인 기대감이 나를 더 슬프게 만들고 예. 그 날이 지나고 나면 더 우울해지는 거죠. 네. 그리고 계절성으로도 나타나고. 우리가 일조량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울할 수도 있거든요. 예. 또 특히 우리 시즌이 되게 추운 계절이잖아요. 그쵸, 네. 그러다 보니까 홀리데이 블루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계절성으로 네, 인해서도 예. 그래서 요즘 사실 이제 땡스기빙 보내셨잖아요. 네, 땡스기빙 보냈을 때 가족들이 많이 와주길 바랬는데 어떠셨어요? 가족들이 많이 네. 오셨어요? 예, 저희는 네, 오셨죠. 네, 근데 많았어요. 요즘은 예. 가족들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도 많고 또 여기 한국에서 가족을 놔두고 그쵸, 혼자 그쵸.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이러다 보니까 홀리데이 블루라는 블루의 어떤 그런
감정을 많이 느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요새는요, 프렌즈기빙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뭐냐면 친구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땡스기빙처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친구들과 같이 뭔가 먹을 걸 나누고 또 같이 시간을 보낸다 그러면 네. 그 홀리데이 블루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네, 모임을 좀 갖고 이러는 거. 네. 그리고 이제 친구들하고도 너무 이제 친구들하고의 같이 이제 시간을 지내면서도 경계선을 또 넘지 않도록 뭐 친구가 아주 가족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런데 친구한테 너무 많은 기대를 하다 보면은 또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네. 너무 친구한테 네. 경계선을 조금 긋는 방법들, 그다음에 과음하지 말고, 예. 그다음에 과식하지 말고, 과소비하지 않는 거, 네. 그리고 자신을 너무 힘들게 하지 말고 또 친구가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네. 우리가 이 홀리데이 블루를 잘 넘어설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라는 네. 생각을 갖고 있었으면 좋겠고 네. 그다음에 의미 있는 일을 더 많이 생각하고 해요. 그걸 네. 축하하는 것들 네. 그다음에 현재의 삶에 되게 감사하는 거 그래서 나한테 아무도 내 주변에 없어서 나는 누구랑 밥 먹을 사람이 없어 이런 연말연시만 되면 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혼자 즐기시면 네. 나를 위해서 반찬을 네. 하고 혼밥도 더 음식을 멋있게 하는 예. 거죠. 예. 맛있는 그래서 식당도 한번 가보시고. 그렇죠. 예. 이렇게 요즘은 투고 해가지고 드시고 이런 방법들이 아마 잘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홀리데이 블루는 그래도 좀 요 시즌이 지나가면은 또 네. 괜찮을 수도 있다라는 있어요. 그런 네네.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근데 또 와요. 네. 다시 또 내년에 또 와요. 그 계절이 되면 그런데 그렇다면은 일반적인 그 우울 있잖아요. 아까 저희가 초반에 말씀드린 아이들한테도 해당이 되고 어른들도 해당이 될 것 같은데 그 우울과 관련해서는 어떤 치료법이 가장 좋을지 그런 것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금 다나 선생님이 말씀해주신 그런 것들 뭐 일반적인 우울증에도 또 도움이 되실 수 있고요. 사실은 또 어떻게 보면은 어떤 불편한 관계들이 나 자신을 더 힘들게 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꼭 가족과 함께 있다고만 해서 또 다 행복한 건 아닐 수 있잖아요. 네네. 어떤 불편하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관계를 통해서도 내가 또 어려움 겪을 수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바운더리 셋업 잘 하시는 거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내가 나를 가장 사랑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나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너무 다른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하시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네. 너무 자녀들을 사랑하시다 보니 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무조건적인 희생, 헌신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또 이 우울증이 심해지실 수 있거든요. 아이들이 또 다 대학 네. 가고 나면은 군등지 증후군 같은 걸 그러니까요. 느끼시는 거예요. 그 그래서. 뭔가 진짜 가슴이 헝해지는 거를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경험을 하시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본인 자신을 너무 도구로만 쓰시지 않도록 아이들의 성공을 위해서 네. 너무 본인을 도구로만 사용하시다 보면 나중에 그 도구로서의 쓸모가 없어졌을 때 굉장히 공허해지고 허탈감을 느끼면서 네. 그럴 때 이제 우울이 찾아오는 거죠. 나의 역할에 네. 대해서 고민을 네. 하게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죠. 그 반대로 얘기를 하면 네. 나의 존재의 의미를 되찾아 가시는 노력이 네. 필요하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새로운 네. 길이며 새로운 무언가를 좀 그렇죠. 찾아보는 내가 것도 할 수 있는 일은 뭔가 그리고 네. 너무 아이들한테만 올인하지 마시고 내가 좋아하는 거 또 내가 할 수 있는 거 네. 그리고 내가 뭔가 기여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내 안에서 내면의 어떤 의미를 재해석을 하시면 네. 조금 그런 우울을 조금 극복하실 수 있는 방법이 되실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네. 것은 무엇보다도 네. 경청과 공감. 이거는 참 말은 쉬운데 네. 너무너무 실천하기가 힘들어요. 특히 가까운 관계. 여기 주변 사랑하는 분들의 사람. 도움이 많이 필요한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힘들고 우울하다고 얘기를 할 때 우리 아이들이 얘기를 하건 아니면 뭐 엄마가 얘기를 하건 그 얘기를 묵묵히 잘 들어주셔야 돼요. 네. 경청이라는 건 네. 내가 얘기하는 것보다 상대방 얘기를 잘 들어주시는 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걱정되는 마음에 자꾸 충고하고 조언하고 자꾸 충조평판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마음의 문이 싹 열리다가도 탁 닫히죠. 그 친구가 들어오죠. 네, 그렇죠. 오. 우리 애들도 그렇잖아요. 그쵸. 거봐, 이럴 줄 알았어. 우리 엄마 또 잔소리 시작하네. 이러고 내가 이럴 줄 알아, 또 혼날 줄 알았어. 그러면서 얘기 안 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충고나 조언 그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하시면 되고 또 대부분은 스스로가 그런 방법을 알고 있어요. 사실 스스로의 답이 있잖아요. 네, 대부분. 네. 그걸 찾아가는 시간적 여유를 좀 주셔야 돼요. 근데 뭐든지 다 해결해 주려고 내가 이걸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될 것처럼 하시지 않는 것도 저는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잘 들어주시고 네.
공감해 주시는 거. 아, 그렇구나. 그럴 수도 있겠네. 네. 너 참 힘들었겠다. 그런데도 지금 너가 이 정도로 하는 거는 너무 대단한 거야. 이렇게 계속 인커리지를 해주셔야지. 네. 라떼는 말이야. 뭐 그 정도는 힘든 것도 아니야. 난 별별이 다 했었어. 지금 엄마를 봐. 엄마 얼마나 지금 잘 살고 열심히 살고 있어. 금방 지나가. 그런 얘기를 해주시면 누구나 다 시간 지나면 다 괜찮아져. 뭐 너 사춘기라서 그래. 이런 거는 네. 정말 우리 아이들을 더 상처받게 하고 마음의 문을 닫히게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공감해주고 묵묵히 경청하고. 들어주시고 네. 공감해주시는 거. 네. 너 정말 대단하다. 엄마는 너 때 그렇게 못했었는데 너 지금 너무 잘하고 있어. 네. 앞으로 더 잘 될 거야. 엄마가 도울 수 있는 거 있으면 네. 얘기해줘. 이런 태도들이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경청을 주로 하면서 일단은 말을 한다면 부모님이 말씀을 네네네네. 하신다면 칭찬 쪽으로 네, 격려 그렇죠. 쪽으로 가셔야지 격려 쪽으로. 이게 충고나 조언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시고 맞습니다. 확실히 이런 공감과 또 이렇게 경청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요즘에 경험을 하니까 근데요. 네. 사실 혼자 계신 분들은 또 공감과 경청을 못 들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럴 때는 혼자라도 내 자신을 사랑하시는 그런 방법들을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스스로도요. 스스로도 잘했어 이렇게 네. 두들기면서 칭찬해주고 지금 아이들을 잘 키워서 이제는 너의 시간이야. 빈둥주 증후군이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시고 네. 정말 잘 키웠어. 나는 훌륭한 엄마야. 이렇게 네. 혼잣말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네, 요즘 뭐 크리스마스 다가오잖아요. 네. 요즘 그러더라고요. 메리 홀로 크리스마스. 혼자도 잘 네, 수 혼자도 있다. 잘 할 수 있다. 네, 그렇게 좀 네, 해보시는 거. 네, 해보는 네. 것도 우리 어머니들이나 네. 학생들도 긍정적인 생각하시는 거 맞아요. 그게 정말 좋아요. 중요한 것 네. 같아요. 네. 그러니까 주변 분들의 그런 경청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은 저는 이렇게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께서도 부모님들 많으시니까 서로 이제 부부간에도 남성분들도 네. 그렇게 오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남자분들 일생에 3번만 울어야 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이게 한국 정서에는 그게 많아요. 서로 그래서 울고 물론 3번은 아니지만 남성분들은 네. 대부분 많이 참으시거든요. 그쵸, 그쵸. 감정을 많이 억압을 하세요. 네. 그러다 보니 중년 우울증이 굉장히 증상이 심각하신 경우들이 그쵸.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서로 부부간에도 좀 이야기 들어주고 정말 자고 있는 남편 막 깨워서 내 얘기 좀 들어봐. 그래서 요즘 얘기하면 도대체 너 갱년기 언제 끝나니 남편이 잠을 못 자겠다. 그런데 확실히 달라요. 이렇게 내가 그쵸. 막 얘기를 하면 누군가 들어주면은 좀 좋죠. 네, 풀린 맞아요. 제가 경험을 해왔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거는 확실히 네. 도움이 되시는 거고 네. 그렇지만 내가 주변에 아무도 없다 뭐 이러신 분들도 계실 테고 네. 이럴 때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네. 곳이 LA 카운티 맞습니다. 정신건강국인데 네, 맞습니다.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우선 뭐 심리 상담을 받으러 가시기 좀 무섭다. 네. 내가 갑자기 클리닉에 가기가 좀 두렵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와 같이 얘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정신건강에 대한 얘기들을 합니다. 네. 그러면 과거도 돌아보시고 지금 현재의 나의 기분, 감정 상태 이런 것들도 얘기하실 수 있고 또 다른 분들 얘기를 들으시면서 아 나만 이런 게 아니네. 다른 사람도 그렇구나. 네. 아 다른 사람도 이런 방법으로 이런 것들을 극복했네. 뭐 이런 것들도 배우실 수 있거든요. 네. 편하게 대화를 나누실 수 있는 공간이고요.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내시는 텍스로 저희가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무료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혜택을 모르시면 너무 네. 손해예요. 아, 그래서 네. 많이들 누리시고 이 네. 혜택을 가져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더 많이 이용해야지 다음번에 한인 커뮤니티에도 더 큰 도움이 되거든요. 네. 그래야 클리닉도 하나 더 생기고 그렇죠. 의사 선생님도 한 명 더 하이어하고 아. 이런 혜택들이 베네핏들이 올 수 있으니까요. 네. 여러분들 감정적으로 어렵고 힘든 거 참지 마시고 저희와 같이 안전한 공간에서 네. 얘기하실 수 있는 기회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는 그게 좀 치료를 받으러 이렇게 상담소까지 가기가 힘드신 분들은 네. 그냥 각자의 자리에서도 네. 어떤 뭐 네. 모임에서도 가능하다면서요. 그렇죠. 맞아요. 네. 네. 커피 먹는 장소도 네. 가능하고. 어머니들 아침에 보통 아이들 졸업하시고 커피 모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럴 때 그냥 일주일에 하루 정도, 1시간 정도 투자하셔가지고 네. 저희를 초청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언제 어디든지 갈 수 있거든요. 오. 그래서 저희 프로모터들이 그곳에 가서 정신 건강에 관한 얘기도 해드리고 네. 또 아이들 고민 있거나 아. 이러실 때 그런 주제로 또 얘기도 같이 서로 나누고 네. 굉장히 좋은 시간이거든요. 네. 저희가 벌추얼리도 되고 또 오프라인으로도 돼요. 그러니까 오.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온라인으로 난 집에서 편하게 듣는 게 좋다. 네. 그럼 아이들 드롭하시고 네. 집에 오셔서 온라인으로 편하게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네. 일단은 5명 이상이면은 네. 모임에 네. 저희가 초대할 네, 수 네. 있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그룹 만들어서 네. 저희한테 아. 전화 주세요. 네. 5명 이상이면은 프리로 뭐든지 다 네, 쌍따님 네. 이런 게 가능하다고 하시니까요. 어디로 연락을 드리면 좋을까요? 네, 제 전화번호가 213-523-9100입니다. 네. 네, 213
213-523-9100, 213-523-9100번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LA 카운티 정신건강국에서는 한인들을 위해서 더 많은 버짓을 좀 이렇게 네. 책정을 하도록 네. 여러분들이 이용을 해주셔야만 이게 또 더 많이 확대가 될 테니까. 그쵸, 네. 맞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213-523-9100번으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LA 카운티 정신건강국의 김다나, 최영화 프로모터님 두 분께서 우울증과 관련해서 또 정보 나눠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